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길 수밖에 없잖아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관계하는 방법, 예를 들어 뭐 대화법이 될 수도 있죠. 대화하는 방법. 혹은 뭐 마음 사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마음을 사야 되는 일이잖아요. 마음 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관계하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관계가 아니라 직이죠. 혼자 있을 때 해야 하는 무언가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기관리 부분이죠.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혼자 할 때 있을 때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지식적인 부분. 내가 공부를 좀 해야죠. 그죠? 아토피에 대해서, 그다음에 디톡스에 대해서, 바디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혼자 공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팀에서 강의를 시키는 거예요. 사실 팀에서 스폰서님이 강의를 시키잖아요. 어떤 과목을. 그러면 이게 지식 상담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공부하라는 뜻이구나. 지식 상담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괜히 시키는 스폰서는 없어요. 저희도 미팅이 굉장히 많지만 많이 돌리면서 여기는 여기는 누가 그냥 넣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심사숙고 끝에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혼자 있을 때 또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마인드죠, 그죠? 결국 이게 식어버리면 사실 안 되니까 마인드를 지키기 위해 스폰서님이 탱크와 노트를 적으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책 음원방에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카톡으로 증명하는 그런 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관계에서 처신하는 거 이런 것들을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또 생각을 하면 되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메이를 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메이를 알릴 때 저는 이제 상담을 주로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담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우리가 아메이를 알리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목적별 명단 작성을 해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목적별 명단 작성이 필요하겠죠. 목적별이라는 건 어떤 사람은 미팅에 초대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품 이제 L400 전달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SOP 넣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런 목적별로 사실 저는 명단을 쫙 이렇게 분류하는 게 굉장히 더 탄력적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만남을 시도하는 게 좋겠죠. 오프라인 만남을 해야 아메이 비즈니스 오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보다는 그 전에 몇 번의 연락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만남이 쉬우니까 여러분 스폰서님들이 아마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만나기 전에 연락을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처음에는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미 이런 걸 잘 하시는 분은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자주 만나던 사람들은 마이스토리를 하는 게 좋겠죠. 처음에 이게 부정 공감 후에 내가 왜 관심을 가졌는지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괜찮겠죠. 제품을 처음에 내가 아메 한다고 오픈하기 좀 그럴 때는 제품을 나에게 찾아오는 아메 하시는 분이 줬다고 함께 나눠 먹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또 관심 보이는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기 사업자라면 사업 설명은 스폰서님과 연결시키는 게 좀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다양한 미팅 중에 그 사람 관심 가질 만한 미팅에 함께 듣기. 요즘에는 영만 미팅이라든지, 유산균 전용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나도 이거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들어보려는데 너도 같이 들어볼래, 그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를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맥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맥을 만들어 나가. 난 사람이 너무 없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동호회나 종교, 취미, 계모임, 아니면 학모 모임, 여성분들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찾아오는 선생님 같은 분들 있죠. 아니면 지인 가게를 갔는데 우연찮게 소개가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서 사실 사람을 조금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거기 간다고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무조건 먼저 인사하십시오. 저는 이것만 잘해도 굶어 죽을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굶어 죽을 일 없습니다. 사실은. 인사하는 거. 눈 마주치면 무조건 먼저 인사하는 거. 엘리베이터 타도 오늘부터 내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웃으세요. 좀 웃으세요. 가만히 있을 때 우리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무섭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웃는 게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눌 것을 늘 들고 다니세요.
어디서 어떻게 사람이 생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드림나이트 할 때, 서울에서 한번 드림나이트를 이글 드림에서 할 때가 있었는데, 뉴 15%가 18% 올라오신 분이 후원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모르는 사람인데 창원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 옆자리에서 앉아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나눠서 까먹다가 후원돼가지고 18%까지 왔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뭐 지금 아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났습니까? 사겨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한 향기를 풍기면 사겨져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선한 오지랖을 좀 부리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만한 일을 해줬을 때 감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구 애가 아프대요. 그럼 비타민 한번 싸갈 수 있잖아요. 아, 애 아프다며 하면서 한번 갖다 주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 해도 될 만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뻔히 해야 되는 일을 해줬을 때 감동을 받지 않아요. 안 해도 될 만한 거.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만들었다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닿아야 돼요. 인맥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이에요, 지금은. 닿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 어떻게 팔로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담긴 카톡이 좀 필요합니다. 뭐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뭐 요즘에 뭐 집에 관련된 어떤 뭐 그게 있었다든지 아니 뭐 어떤 특정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특정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안 그래도 이거 보는데 당신 생각이 나서 이거 한번 보내봅니다. 이런 이야기들. 혹은 또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는 창원 사는데 장류에 제가 그분이 계신다면 오늘 장류 왔는데 안 그래도 생각나시더라고요. 다음에 올 때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오늘 바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난 장류를 다닌다라는 건 인지 정도 시켜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이게 닿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닿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닿고 나서는 두텁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두텁게 만드는 방법은 연락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연락해서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연락이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적어놓고 간간히 연락하십시오. 뭐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뭐 어쩌다 한 번 하든지. 근데 연락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프라인 만남 횟수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사겨 나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예를 들어 이제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런 상담 내용이 이어지면 듣지 말고 꼭 적으세요. 꼭 적으세요. 여러분 스폰서님들이 상담해 주는 거 반드시 적으세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적으면요 스폰서도 아무 말이나 안 합니다. 여러분이 벌로 들으면요 스폰서도 나오는 대로 소리 내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스폰서 정신을 또렷하게 차려가지고요 한마디 한마디 꾹꾹 눌러가지고 굉장히 정신 차려가지고 주옥 같은 이야기만 해요. 뚜렷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메모가 낫습니다. 적으세요. 나중에 정리할 생각으로 그냥 날치기로 다 적으세요. 제가 상담하고 나면 제 상담한 걸 다 녹음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상담할 때 이제 녹음 버튼을 딱 누르고 상담 다 끝나면 1시간, 1시간 반 걸리니까 녹음을 다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듣는데요. 반복해서 놓치는 게 있을까봐. 놓치는 게 있을까봐. 근데 다음번에 만나보면 놓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만큼 계속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상담 후에 상담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상담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까먹기 때문이죠. 까먹기 때문이죠. 최소한 적기라도 하세요. 녹음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적기라도 하세요. 근데 하다 보면 스폰서님이 같은 말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저번에도 같은 말 하셨는데 왜 이번에도 같은 말 하시지? 해줄 말이 없으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담이 반복되는데 같은 말이 반복된다면 상담 이후에 내 상황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상황 변화가 없으니까 했던 말 또 할 수밖에 없죠. 그 단계를 안 넘어섰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 입장으로 볼 때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해요. 한 명단을 볼 때 그냥 이 사람한테 뭘 해줄까? SOP 넣을까? 뭐 할까? 이렇게 이런 것도 물론 틀린 시야는 아니지만 가장 이제 저는
도움되는 게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을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돕기 위해서 이 예하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걸 할 수 있게끔 할까?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가르쳐야 될 건 뭘까? 이런 측면으로 좀 그러니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어떤 작은 일들로 뭉쳐서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 브론즈 빌더를 도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상담을 해줄까? 저래그가 6%가 부족한데 어떤 아이템을 좀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 뭘 하면 되는지, 그걸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알아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상담은 이걸로 이야기를 끝낼 건데 상담이 끝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케줄이 채워져야 돼요. 상담이 상담으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스케줄을 한번 이렇게 옮겨보시죠 해도 바로 못 옮기시는 분도 계셔요. 훈련이 안 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상담이 잘 된 상태입니다. 상담 후에 기분만 좋으면 안 돼요. 상담하고 나면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될 것 같으니까. 상담하고 나면 될 것 같잖아요. 내 생각이 답답했는데 스폰서님 생각을 들으니까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근데 뜨거운 미팅이든 통쾌한 상담이든 구체적 스케줄과 연결되지 않은 상담들은 다 휘발돼요. 돼요. 감정적 차원에서 머무르는 거는 다 없어집니다. 구체적 플랜과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이 뜨거운 상담이 반드시 구체적 뭔가가 이어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상담을 할 때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준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필요하면 제가 다음에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건 좀 예전에 썼었는데 자주는 쓰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일단 먼저 원하는 걸 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뭐 3년 뒤에 뭘 어떻게 될 건지, 뭐 이제 1년 뒤에 내가 뭐 에메랄드 파운더스 플래티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체 명단이라는 걸 적어야 되잖아요. 전체 명단을 쫙 적어요. 전체 명단을 적는 이유는 한 번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든 명단을 상담을 다 하는 거죠. 50명, 60명 되는 명단. 제가 16년 하면서요. 50명, 60명 상담을 해줘가지고 그 50명, 60명한테 그 행동 다 해오는 사람을 전 못 봤어요. 즉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순위 명단 10명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명단을 보는 겁니다. 전체 명단에서 여기 점수표 있죠. 점수표는 우리가 뭐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우선순위 명단을 바르게 고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10명의 우선순위가 나오죠. 예를 들어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방중화가 있다고 칠게요. 방중화. 이영은 있고 누가 있어요? 우리 이은아리더니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이제 집중 명단을 한 5명 정도 이렇게 잡아놨어요. 예를 들어 이정은 리더님도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볼게요. 이렇게 집중 명단을 5명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내는 거예요. 결국 우리 비즈니스가 만남의 빈도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지 이게 기술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하냐면 저는 이 사람을 최소 10번을 한 달 안에 한번 만나기를 저는 포커스를 하는 편입니다. 한 달 안에 줌이든 오프라인이든 한 달에 10번을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일단 친해져라. 가까워져라. 그리고 나면 나의 의도도 파악이 될 것이고 그 사람하고 뭐가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책에도 적었지만 이렇게 하면 이거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이건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모르죠? 모르겠죠? 아직 뭔지 모르겠죠 이게. 그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모르겠죠? 이제 알겠죠? 뭔지. 자, 어때요? 점 하나 찍었을 때는 내 의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점 12개 찍으니 10번 찍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트를 그리려고 했던 걸 알게 되죠. 그죠? 의도는 반복된 만남에 의해서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된 만남을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3년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보편적 상담은 어떻게 하는가? 보편적 상담은
제가 웬만한 분들을 뵈면은 제가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에게 전달해드려도 되고, 지금 아메이 비즈니스를 조금 하신 분에게 전달해드려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22년, 지금 1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22년 8월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22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 그 다음에 23년 9월부터 24년 8월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3년치잖아요, 이게. 그러면 1월에 전 뭘 얘기를 하냐면 22년 1월부터 지금부터 이제 아메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OM하고 DBC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일단 24년 8월까지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목표를 시키는 거죠. 이제 처음 시작하신다면.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로 OMDBC 이걸 1월, 2월, 3월을 듣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뭘 도전하냐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도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4월에 BBS가 있잖아요. 또 BBS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도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4월부터 이렇게 8월까지 22년 8월까지 쭉 해서 뭘 하냐면 나 혼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3월에 됐다면 8월에는 내가 2명과 함께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뭐가 될까요? 이 사람이 뭐가 될까요? 브론즈 빌더가 된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럼 22년 8월에 브론즈 빌더라면 9월도 비슷한 브론즈 빌더일 겁니다. 그럼 9월에 브론즈 빌더가 되었다면 또 이제 뭘 목표해야 될까요? 이 1년 동안은요. 맞죠, 그죠? 이 1년 동안에 브론즈 파운데이션 2명을 했다면 이제는 이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브론즈 빌더를 2명을 도와주는 거죠. 이 파운데이션들이 빌더 될 수 있도록 1년을 같이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미 SP가 돼버리죠. 빌더가 2개가 나왔어요. 그 빌더 밑에 구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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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데이션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상황에서 9월을 맞이한 사람은 죽어도 Q12가 됩니다. 죽어도 바운더스 PT가 됩니다. 1년 반 동안만 딱 이거 만들어 놓으면요. 그 다음에 있는 바운더스 플래티늄 미끄러지듯이 갈 수 있어요. 미끄러지듯이 갈 수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여기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여기서 필요한 거 상담을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죠?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하기 위한 세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원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나도 파운데이션 가보고 싶어요. 그래야 뭘 가르치죠. 원치도 않는 3명을 달아놓고 그 사람이 파운데이션 안 됐다고 하면 안 돼요. 원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덜 찾은 거예요. 원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편적인 상담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를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 디테일한 건 이제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이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뭐 SOP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좀 계획을 세우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첫 번째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목표죠, 그죠? 내가 언제까지 뭘 할 것인가라는 목표가 가장 중요해요. 목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명단, 우선순위가 누군지 모든 명단 상담 다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중 명단까지 이렇게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린다는 게 느낌이 어떤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 SP를 가기 위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가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빌드로 만들 것인지, 이 사람 어떻게 파운데이션을 만들 것인지 그림을 그려. 이게 상상화를 그리는 거예요. 상상화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만들 거라고. 이 상상화를 그려야 현재와 상상 속의 어떤 사이에 그 갭을 내가 메꿀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림 안에 사람들 다 적어놓고 이 사람한테 L400 체험시켜줘야지, 이 사람한테 집에 가서 OM 같이 들어야지, 이런 것들 스폰서링과 상담을 통해서 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스페어 명단이 필요해요. 스페어 명단은 뭐냐면 시간 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명단이 한 군데는 있어요. 한두 군데는 있어야 돼요. 뭐 가게를 하는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내 시간이 비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표, 뭐 빌드라든지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이런 목표를 다 이제 설정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다 짰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스케줄과 이어지지 않으면 이까지의 행동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스케줄과 이어져야 돼요. 저는 주간 스케줄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막 이런 식으로 해놨다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스케줄을 짜는 방법도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스케줄을 짜는 첫 번째가 내가 참여하는 고정 미팅 있죠. 참여하는 미팅. 이걸 먼저 적으세요. 우리 뭐가 있어요? 토요일 날 우리 11시 DBC 있죠.
다음에 화요일 날 오전 OM, 저녁 OM 있죠. 목요일 날 전방 제품 교육 있죠. 그리고 한 번씩 뭐 중간에 뭐 이글드림 제품 교육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적어놓고 중요한 건 이것만 적지 말고 옆에 함께 들을 후보군을 반드시 적으세요. 미팅을 혼자 다니는데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 일은. 미팅을 혼자 다니는데 익숙해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계속 애를 써야 돼요. 혼자 다니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미 정착된 파트너만 보고 계속 안심하면 성장 없잖아요. 계속 내가 저건 누구랑 같이 듣지? 미팅이 아쉬워야 해요. 그 미팅이 열린다면 걔가 누군가 초대 안 된 거에 계속 아쉬워해. 저 아직도 너무 아쉬워요. 미팅 3분 되면 막 생각나는 명단이 있거든요. 그때라도 링크를 보내봐요. 물론 안 들어온 사람 더 많죠. 계속 아쉬워요. 그 아쉬움을 가져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하는 미팅과 함께 들을 후보들을 적어요. 옆에 예를 들어 뭐 DBC면 옆에서 뭐 XXS 누구 같이 듣는다 뭐 이렇게 해놓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고정 차팅 하시는 거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차팅이나 홈 미팅 같은 거. 뭐 요리 미팅 뭐 월요일 10시에 하는 미팅이 있다든지 뭐 수요일 날 뷰티 미팅이 있다든지 혹은 1대1 차팅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고정 차팅을 중요해요. 고정 차팅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반복해서 두들기는 거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고 나면 소비자 및 뉴페이스를 가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미팅 함께 듣는 사람을 늘려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종착점은 여기에요. 다른 데서 너무 힘 빼시면 안 돼요. 자, 이거를 계속 하는 거고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스케줄은. 스케줄이 살아있으려면 수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수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끝없이 수정해야 돼요. 계속 수정하고 계속 황칠이 돼 있어야 돼요. 스케줄 노트가. 원래 빵꾸가 많이 납니다. 원래 빵꾸가 나요. 스케줄은.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잡은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 사람보다는 내가 원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빵꾸 나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 빵꾸 나면 그 다음 약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케줄을 하고 나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 별거 있습니까? 전화하고 만나는 거죠. 전화하고 줌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다시 피드백을 하면 상담은 굉장히 건설적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리는 게 상담과 스케줄의 선순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신 분들 오늘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들으신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상담하는 데 있어서 상담을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오늘 스폰서님한테 상담 요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